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의 이른 오후, 호텔은 중요한 VIP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벨보이들은 값비싼 가죽 가방들을 카트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한 노인이 조용히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김재호, 75살의 이 노인은 겉모습만 보면 도저히 이 화려한 호텔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죠. 낡고 구겨진 면바지에 빛이 바랜 셔츠, 그리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김재호는 눈에 띄지 않게 프런트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다소 느렸지만 당당했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곧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일에 돌아갔습니다. 김재호는 프런트 데스크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죠. 마침내 김재호는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40살 남짓한 남자였어요. 박 팀장은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가 누군가 다가오자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재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여기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김재호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김재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손님,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박 팀장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호는 그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저 물 한 잔이면 됩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더욱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우리 호텔은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노숙자분은 저기 편의점에서 사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김재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죠. 그때 박 팀장이 더 심한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마세요. 이 호텔은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조차 김재호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김재호는 화가 났지만 그 직원에게 다가가 무례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하지만 그 직원은 그 말에 단단히 화가 났는지 김재호를 붙잡아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한 여직원이 김재호를 조용히 쫓아나갔습니다. 이유진, 28살의 이 여성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유진은 빠른 걸음으로 직원 라운지로 들어가 종이컵에 시원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호텔 입구로 뛰어가 이제 막 나가려던 김재호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호텔 방침 때문에. 그래도 물 한 잔 드세요. 이유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호는 잠시 놀란 듯 이유진을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어요. 김재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유진이 김재호에게 물을 건넨 후 호텔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동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봤죠. 특히 박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유진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박 팀장은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박 팀장의 비아냥거림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직원 휴게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유진이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어요. 한 여직원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이유진은 조용히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대답에 다른 직원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몇몇 직원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날의 근무가 끝나고 이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겨우 정직원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은 항상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오늘의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아침 햇살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아직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고 특히 관리자들은 더욱 분주해 보였어요. 이유진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같은 팀의 동료에게 물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 매각된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호텔을 인수할 사람이 오늘 방문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호텔 인수가 되면 인사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잘리는 직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지배인이 모든 직원들을 로비에 집합시켰습니다. 곧 호텔 인수자가 도착할 예정이니 최상의 서비스 자세로 맞이하라는 지시였어요. 직원들은 재빠르게 자신의 유니폼을 정돈하고 호텔 곳곳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박 팀장은 오늘따라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직원들을 다그치며 완벽한 모습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각 11시 호텔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벨보이가 재빨리 달려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어제 그들이 무시하고 쫓아냈던 노숙자 할아버지 김재호였기 때문이었죠. 김재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고급 슈트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값비싼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내렸습니다. 김재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호텔 입구로 향했고 모든 직원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김재호에게 다가가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재호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인사를 받았고 이어서 로비에 늘어선 직원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특히 어제 그를 모욕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재호가 박 팀장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박 팀장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김재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재호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김재호는 로비 중앙에 서서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텔 전체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김재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재호는 깊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김재호는 자신이 임페리얼 호텔의 새 주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강남의 여러 빌딩을 소유한 백만장자였고 이 호텔을 인수하기 전에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김재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이 겪은 일을 차분히 설명했고 진정한 서비스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김재호가 그를 직접 지목했을 때 박 팀장은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재호는 박 팀장에게 다가가 어제의 일을 다시 언급했고 그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재호는 호텔 지배인에게 박 팀장의 해고를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그들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재호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후 김재호는 어제 자신에게 물을 건넸던 직원을 찾았습니다. 이유진은 처음에는 앞으로 나서기를 망설였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김재호는 이유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유진의 행동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김재호는 이유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녀의 이름과 직책을 물었어요. 이유진은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고 김재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유진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남겼어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김재호는 호텔 운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호텔이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환대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호텔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일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호텔을 떠났고 직원들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재호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주요 부서장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회의실에서 김재호는 호텔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죠. 그는 꼼꼼하게 모든 보고 내용을 듣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부서장들은 그의 예리한 통찰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김재호는 인사팀장에게 이유진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둘러 자료를 준비했고 김재호는 그 자리에서 이유진의 경력과 업무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3년 전 인턴으로 시작해 1년 전 정직원이 된 이유진은 평가 점수는 높았지만 승진에서는 계속 누락되어 왔습니다. 김재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인사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김재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진이 김재호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호텔 소유주와의 단독 면담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재호는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하고 앉을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재호는 이유진의 업무 경험과 호텔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이유진도 점차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 직원들 간의 존중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재호는 이유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호텔의 고객 서비스 매니저 자리였어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이유진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김재호는 이유진의 놀라움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호텔의 서비스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진은 머뭇거리며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김재호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호는 이유진에게 호텔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날 저녁 이유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믿기지 않는 사건들을 정리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김재호가 요청한 제안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 개선하고 싶었던 서비스 방식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열정적으로 작업했습니다. 한편 호텔을 떠난 박 팀장은 집에 도착해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이유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팀장은 복수를 다짐하며 다른 호텔에 취업 지원서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그의 평판은 이미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유진은 밤마다 퇴근 후 호텔 서비스 개선안을 작성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녀의 제안서는 단순한 개선안을 넘어 호텔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존중하는 서비스,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임페리얼 호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약속된 날, 이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재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제안서를 들고 긴장된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김재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차 한 잔을 권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유진의 설명을 듣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유진은 준비한 대로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1시간가량의 논의가 끝난 후 김재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유진의 제안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일치한다며 칭찬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진을 단순한 고객 서비스 매니저가 아닌 호텔의 부지배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재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호텔 경영에 필요한 것은 경험보다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믿었고 이유진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직원들은 전체 미팅에 소집되었습니다. 김재호는 이유진의 부지배인 임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지만 김재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유진의 제안서 내용을 일부 공유하며 앞으로 호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직원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이유진의 급작스러운 승진에 불만을 표했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이유진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한편 박 팀장은 계속해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호텔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얼마 전 임페리얼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고 이 모든 것이 이유진과 김재호 때문이라는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부터 이유진은 부지배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김재호의 신뢰와 지원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이유진은 제안서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했어요. 이유진의 변화는 호텔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이유진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녀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유진의 리더십 아래 임페리얼 호텔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달라졌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특히 이유진이 도입한 모든 손님은 VIP 정책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외모나 옷차림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유진은 매일 아침 직원 미팅을 통해 전날의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점차 활발해졌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유진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재호가 예고 없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변장도 하지 않은 채 평범한 손님처럼 로비에 들어섰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은 김재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특별 대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때문이었죠. 김재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직원들의 서비스를 관찰했어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서비스가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이 되어 김재호는 이유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이유진은 김재호의 방문에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재호는 오늘 하루 자신이 경험한 호텔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유진의 변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화 중에 김재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유진에게 호텔 지배인 자리를 제안했어요. 현재 지배인은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었고 김재호는 이유진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김재호의 진심 어린 신뢰에 감동했어요. 한편 박 팀장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고 결국 임페리얼 호텔에 찾아가 김재호를 만나 사과하고 재취업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사과문을 작성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박 팀장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방문객을 친절하게 대했고 그 자신도 예전에는 무시했을 법한 평범한 차림의 손님들이 VIP처럼 대우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박 팀장은 로비에 서서 자신이 일했던 시절과 지금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우연히 로비를 지나던 이유진이 박 팀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박 팀장은 당황했지만 이유진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신이 김재호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고 이유진은 그를 김재호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김재호와 박 팀장의 만남은 짧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김재호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임페리얼 호텔에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김재호는 박 팀장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박 팀장은 김재호의 제안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김재호는 박 팀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작은 호텔 중 하나에서 일반 직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박 팀장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죠. 김재호는 박 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가 박 팀장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팀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며칠 후 이유진은 공식적으로 임페리얼 호텔의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김재호도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이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호텔을 단순한 고급 호텔이 아닌 진정한 환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김재호는 이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유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어요. 바로 호텔 지분 10%였습니다. 김재호는 이유진이 단순한 직원이 아닌 호텔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너무 큰 선물에 당황했지만 김재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유진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의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3달이 지났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특별한 서비스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모든 손님은 VIP 정책은 호텔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매체들이 임페리얼 호텔의 변화를 다루었고, 이유진은 새로운 호텔 서비스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유진은 로비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단순히 길을 묻기 위해 들어왔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그를 안내하고 차까지 대접했습니다. 이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호텔의 문화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유진은 그 직원에게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손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임페리얼 호텔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편 박 팀장은 김재호의 다른 호텔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겸손함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이전 행동을 깊이 반성했어요. 이유진은 가끔 그 호텔을 방문해 박 팀장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때로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어요. 박 팀장은 이유진의 방문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변화와 깨달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놀랍게도 객실 예약률이 연중 90%를 넘었고 고객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어요. 이유진의 리더십은 호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많은 호텔들이 임페리얼 호텔의 서비스 철학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유진이 도입한 역지사지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의 고객 입장을 체험해보는 교육이었어요. 직원들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직원들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김재호는 임페리얼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동반했어요. 바로 호텔 업계의 중요 인사들과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김재호는 임페리얼 호텔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특별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포럼장으로 꾸며진 호텔의 대연회장은 많은 참석자로 가득 찼습니다. 김재호는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고 이어서 이유진을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이유진은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호텔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김재호는 다시 단상에 올라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임페리얼 호텔의 운영권을 공식적으로 이유진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단순한 경영권 이양이 아니라 호텔 50%의 지분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고 이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재호를 바라보았어요. 김재호는 이유진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도 호텔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진솔한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김재호와 이유진은 호텔 옥상 정원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김재호는 이유진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가난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사람의 작은 친절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호는 오래전 그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은행원의 친절로 중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사업 성공의 시작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 은행원은 단지 그의 사업 계획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을 뿐이었지만 당시 다른 모든 은행에서는 그를 외모만 보고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김재호는 그때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제는 그 가치를 이유진이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유진은 김재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김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작은 친절의 연속으로 바뀌는 것이라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박 팀장은 김재호의 다른 호텔에서 부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진심 어린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박 팀장은 승진 소식을 들은 후 제일 먼저 이유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임페리얼 호텔의 로비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렸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라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김재호와 이유진의 첫 만남이 담긴 호텔 CCTV 사진이었어요. 그 액자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구는 임페리얼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매일 아침 되새기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임페리얼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진정한 환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잊지 않았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임페리얼 호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